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장 표준화 검사와 컴퓨터화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검사에 대한 내용과 컴퓨터화 검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 임용고사에서는 거의 중요도 측면에서 좀 많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시간이나 이 깊이가 다른 챕터와 달리 조금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이번 시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표준화 검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임의로 만든 검사와 달리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하더라도 검사의 실시나 채점 그리고 결과 해석 같은 것들이 동일하도록 절차와 방법이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IQ 검사라든지 사회성 검사, 다중지능 이론 검사, MBTI 검사, 애니어그램 검사 같은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보면 이건 누가 검사하더라도 또 언제 어디서 검사하더라도 같은 방법과 같은 시간과 같은 해석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표준화된 검사 또는 표준화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준화 검사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검사를 제작하는, 즉 검사를 만드는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만드는 절차도 표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내용 자체, 그것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교, 일반 학급에서 선생님이 만들어서 실시하는 그런 시험지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마다 또 그 선생님이 해마다 동일한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해마다 시험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똑같은 국어 시험을 친다고 해도 일반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와 이반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은 검사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표준화된 검사의 경우는 누가 언제 실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검사 목적에 따라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문항이 제작이 되고 또 그 문항에 따라서 응답하는 사람도 일정한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검사 실시의 표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실시 시간에 동일한 지시와 동일한 제한 사항과 동일한 환경에서 누가 언제 치르더라도 같은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채점 과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그 채점 과정에 따른 결과를 보면서 해석하는 방법도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화 검사는 선생님이 만든 검사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이걸 교사 제작 검사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러면 표준화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시행이나 지시, 채점 요령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교사가 제작한 검사 도구에는 검사의 시행과 지시나 채점 요령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똑같은 언어 영역이나 똑같은 국어 시험을 친다고 해도 표준화되어 있는 수능 시험에 보면 검사 시행과 지시 그리고 채점 요령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하면
교사 제작 검사에는 일반적인 국어시험이나 기말고사나 이런 것들 보면 검사 시행이나 지시에 대한 또는 채점 요령에 대한 방법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표준화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제작하는 사람이 상당한 전문가들이 이걸 제작을 하겠죠. 하지만 교사 제작 도구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이런 도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화 검사의 규준 단위, 즉 서열화 단위는 전국적이거나 최소한 시도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사 제작 도구 같은 경우는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거나 많이 확산이 되면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표준화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개인 간의 서열을 살펴보기도 하지만 국가 간의 어떤 기준을 비교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피사 검사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보면 상대적 서열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어떤 기준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제작한 도구,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상대적 서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화 검사 도구는 어떤 순서로 만들게 될까요? 첫 번째는 제작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제작 계획 안에는 검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 내용, 대상, 방법, 그리고 검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법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료 수집을 논리적 타당도에 의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항을 작성하는데요. 이 단계는 표준화 검사의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도구에 문제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항을 만드는 전문적인 단계가 문항 작성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문항 제작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문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검사의 목적이나 대상이 확인되면 여기에 가장 합당한 문항 형식들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된 문항 형식에 따라서 문항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3단계인 예비조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앞서 제작된 문항, 즉 여기에서 제작된 문항을 가지고 바로 해당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사 도구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상을 대표할 만한 어떤 표본을 정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찾아내어서 사전에 검토하고 또 일부 문항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번째 단계인 문항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검사 문항으로 적절한지 결정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문항별로 난이도를 조사해서 너무 쉽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제거한 후에 학습자 간의 능력 차이를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확인하는 그런 변별도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난이도나 타당도, 오답률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단계에서 표준화 검사를 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문항 분석 결과에 따라서 선택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최종적인 형태의 표준화 검사로 제작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과 채점하기 위한 방법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검사의 양호도 검증을 하고 교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검사 요강을 만들어서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 요강을 보면서 표준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표준화 검사를 만들어서 실시할 때는 그 표준화 검사가 몇 가지 기능들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표준화 검사가 예측 기능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본다는 것이죠. 즉, 이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이 피검자가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어떤 직무에서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성격, 그런 기능들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 검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성격 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은 앞으로 부적응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진단 기능입니다.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가지 형식으로 꾸미는 일이 많은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려면 한 가지 차원만 측정하는 것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 진단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격을 파악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성격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고 진단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서 우리가 표준화 검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표준화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사용하면 또는 검사를 실시하면 어떤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급이나 학교의 상태를 전국적인 경향과 비교해 본다든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민족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경우들도 해당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기능은 개성이나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대량의 인원에게 검사를 실시해서 어떤 배치를 결정한다든지 병과를 결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개성이나 적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표준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노인이나 분야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곳에서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준화 검사에는 도구들, 유형들이 많죠. 도구가 아니고요. 네. 우선 검사 목적에 따라서 개관 검사, 분석 검사, 진단 검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문항 형식에 따라서 언어 검사, 비언어 검사, 수행 검사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측정 방법에 따라서 속도 검사, 역량 검사, 그리고 실시 방법에 따라서 개인 검사, 집단 검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표준화 학력 검사,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격 검사, 흥미 검사, 창의성 검사, 사회성 검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 말고도 검사하려는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그런 검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검사의 예시들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표준화 학력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성 검사까지 해당되는 것이구나 하고 눈으로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준화 검사를 선정하고 실시하고 해석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표준화 검사를 선택할 때는 연구자의 목적과 대상에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겁니다. 기존의 표준화 검사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가장 타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죠. 두 번째는 적절한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매우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검사 실시상에 특별한 훈련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전문 지식이나 또는 능력이 없더라도 또는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인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검사 요강이 달라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하는데 특별한 전문적 소양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겁니다. 네 번째는 표준화 검사의 소요 시간과 비용이 적절한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검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검사의 실시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의 목적, 내용, 방법, 시간, 유의점 등을 잘 숙지해서 실시하는 도중, 즉 검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특별한 머뭇거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검사 실시를 위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시 말하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는 조용해야 되고요. 책상 간의 간격이라든지 실내의 온도, 채도, 조동, 환기 상태 이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검사 절차를 준수해야겠죠. 최종 검사의 실시는 문자 그대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관리, 조절, 통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컴퓨터화 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종이로 된 검사보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도구들은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교육 분야의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검사라든지 또는 교육평가 등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컴퓨터는 단순히 자료를 저장해 놓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항을 작성한다든지 문제은행을 구축한다든지 검사를 제작하고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검사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평가의 타당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비언어적 정보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월등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평가가 재고자 하는 어떠한 내용들을 보다 타당하게 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표준화와 컴퓨터화된 검사를 통해서 검사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없던 또는 없었던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산으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검사에 투여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요. 편리한 검사 진행을 할 수 있고 관련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화 검사 중에서 먼저 컴퓨터 이용 검사를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용 검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시하는 지필 검사를 말합니다. 기존 지필 검사에 비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절감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한 학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제작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컴퓨터화된 능력 적응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CAT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이 CAT는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 피험자의 능력에 맞는 문항을 제시해서 문항을 맞히면 더 어려운 문항을, 틀리면 더 쉬운 문항을 제시해서 피험자의 응답 결과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검사가 컴퓨터화 능력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이용 검사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이용 검사는 즉각적인 송환으로 학습 능력을 촉진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문항, 검사,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수행평가도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실험도 가능하고요. 자유로운 검사 일정에서 지필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시험자, 피험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죠. 다음으로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의 장점을 보면요.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검사로 인한 측정의 오차를 감소시키며 검사 소요 시간과 검사 경비를 낮추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컴퓨터화 검사 두 개 간에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들을 한번으로 확인하시고요. 컴퓨터화 검사를 실시할 때 고려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컴퓨터화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갖춰져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피험자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컴퓨터 사양과 설정이 동일한 상태에서 누가요? 피험자, 그러니까 학생이요. 시험을 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외부 환경에 대한, 특히 기술에 대한 내용의 조건들은 똑같이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 실시 전에 컴퓨터화 검사의 특징과 실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내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표준화 검사와 컴퓨터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장의 문항 제작과 10장의 내용들, 문항 분석은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